제구 시인의 새벽 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고통과 슬픔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새벽에 일어나 가슴속에 담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내는 그러한 상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이라고 하는 시어는 어떤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 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꽃 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자, 시가 어떻습니까? 읽기가 되게 편하죠? 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쉬운 시어들로 쭉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새벽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죠? 새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랑과 희망의 감정을 갖게 하는 시간이다. 가슴 속에 있는 뜨거움과 만나는 시간이다. 시간적 개념, 시간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며 이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 어둠이라고 하는 게 화자가 처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빛난다는 것은 희망과 이상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어디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아볼라. 모르기는 모르지만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지요. 자, 찾기는 힘들지만 현실에 꼭 있다고 믿는 사랑의 샘, 뭐야? 사랑이 넘치는 세상,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것만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뭐예요? 이런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 마지막 행위, 네 번째 행위죠. 네 번째 행위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자, 희망적이고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시는 연이 없습니다. 하나의 연이고 전부 다 쭉 이어져 있어요. 자, 1행부터 지금까지 4행까지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이라는 건 영혼들이죠, 그죠? 결국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은 잠들고 현실의 문제점이죠. 험난한 현실의 어떤 고통 속에서 이것이 잠들고, 왜? 새벽이니까.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인간의 혼이죠, 그죠? 한마디로 고통을 이겨낸 순수한 영혼들이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눈시울이 붉어진 영혼들이 깜빡이는 그 시각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이 잠들고 있는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인데? 새벽에 아름다움은 새벽에 창을 열고 무엇과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이게 주어죠. 아름다움은
만난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아름다움이 무엇과 만나요? 우리들 가슴의 뜨거움과 만나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죠.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외부적인,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뭐합니까?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깊숙한 뜨거움, 어떤 소망, 열정, 정열, 기대감 등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자, 고통하는 법을 왜 익혀? 쓸데없이. 자, 역설적인 식이죠. 어떤 뭐뭐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반성 내지는 다짐해 어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밝아올 아침. 지금 새벽이잖아, 그지? 새벽인데 더 환한 세상.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상.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상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자, 이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이미지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새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자, 따스한 햇살과 바람, 이거는 바로 뭐겠습니까? 시각적 심상이겠죠. 라일락 꽃향기는 후각적 심상이죠.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어떤 희망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라고 본다면 결국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소재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정으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이 새벽 편지 결국 뭡니까? 이거는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의 마음이죠. 그건 바로 뭡니까? 사랑. 그건 바로 뭡니까? 희망. 됐습니까? 위하여. 나는 뭐 한다고요? 그렇죠.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밝아올 자유로운 새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뭐라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이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이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노래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도치법이고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5행부터 14행까지. 그렇죠.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고통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아까 뭐랬죠? 희망과 이상이랬죠?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아, 그치? 이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찾기는 힘들지만 꼭 있다고 믿는. 아까는 무슨 셈이었어요? 사랑의 셈. 지금은 무슨 셈이야? 희망의 셈.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결국 처음에 있는 1행부터 4행까지 내용을 다시 15행부터 18행까지 쭉 해주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랑과 희망의 세계에 대한 기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곽재구 시인의 새벽편지 9행 단위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결국 제재는요, 새벽편지고요. 희망적, 의지적이다. 그 다음에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봤죠? 수미상관식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가 출렁거리고 있을 것만 같다. 마지막은요.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거리고 있을 것만 같다. 결국은 화자는 사랑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서 자,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과 뒤에 어떤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반복이 갖고 있는 운율 형성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본다면 새벽 별을 보고 있으며 사랑의 샘, 그 다음에 가슴속의 뜨거움, 그 다음에 마지막엔 희망의 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슴속의 뜨거움을 가운데 넣고 뭐하고 있습니까?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국 험한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비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비유법은 결국 원관념이잖아요. 자, 우리가 시어의 의미, 식구의 의미를 살피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단어? 그렇죠. 새벽 편지잖아요. 새벽 편지니까 시간적 배경인 새벽을 봐야죠. 새벽 뭡니까?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편지? 아니 별을 보고 있으며 별 희망과 이상이에요. 사랑의 샘, 또 하나 뭐였죠? 희망의 샘,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고요.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새소리, 햇살, 바람, 꽃향기, 이거는 아침이 갖고 있는 어떤 희망적인 이미지. 그러면서 다양한 심상, 우리가 이제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바람은 이거는 시각이라고 볼까? 촉각이라고 볼까? 애매하니까 퀘스천 마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벽 편지. 뭡니까? 희망을 주는 매개체이고요.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드러내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시어와 관련된 거 내지 시구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과 관련된 거 봅시다. 사랑의 샘 하나 출렁거리고 있을 것만 같다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화자의 어떤 희망적인 태도가 보여준다면 다음에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라는 구절에서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곽재구 시인의 새벽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하면요. 작품들이 업로드 될 때마다 영상들이 업로드 될 때마다 연락이 뿅뿅 하고 가요. 그러면 보고 요건 내가 필요한 작품이다. 요건 다음에 보자. 이렇게 이제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